이제 우리 이 헌정사를 보면 지금까지 13명의 대통령이 등장을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대통령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두 가지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네. 제도적인 결함과 네. 또 하나는 결국 그 선출된 지도자의 어떤 인성, 자질, 뭐 이게 두 가지겠죠. 네. 하나는 어쨌든 지금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그 제도적 결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이제 탄핵 심판이 가결되고 이렇게 되면 좀 더 그 국민적 합의 속에서 새로운 공화국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정당 제도와 이 대통령 선거 제도가 지금 저 승자 독식 제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 0.7%, 0.7%라는 건 단 한 표만 이겨도 권력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건 이제 불합리한 거죠. 또 대한민국 국민의 그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 양대 정당이 다 대표하고 대리하고 대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깊이 있게 고민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2007년도 대선 때 출마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명박 후보하고 격돌을 하셨는데 대선 치러지기 전에도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뭐 BBK, 뭐 내곡동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제기됐지만은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나중에 결국 감옥까지 갔는데 이런 일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결국 그래서 민주주의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렵죠. 물론 뭐 미국도 그 지난번에 의회 난동 같은 그런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꼭 제도만 갖고 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해법인데 그러기 위해서 제도론적 관점,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그 견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그런 또 그 견해가 있고 뭐 어쨌든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촛불 탄핵, 근데 그리고 온 결론은 뭐 국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검찰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광장 따로 정당 따로였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과 이 광장과 여의도가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여야 된다 하는 거기에는 뭐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2007년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네. 뭐 제가 아니어도 그때 사실 세 번째 민주정부는 지속됐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모든 분야의 뿌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분단에 있습니다. 네. 이 분단 체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평화롭게 극복해 갈 수 있느냐 그 갈림길이 사실 2007년이었습니다. 네. 그 점에서 굉장히 저의 실패는 저의 부족 때문입니다만 그냥 단순히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차원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운명이 다른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다시 증오와 분열과 혐오의 그런 대결의 시대로 가버린 것이 우리 역사에서의 안타까운 분기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07년 대선 때 이제 많은 미래 국가 비전을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정 의원께서 대통령이 내가 된다면 이 미래 국가 비전만큼은 좀 확실하게 내가 하고 싶다.
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제기했던 게 개성동령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을 완성하고 네. 10분의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완성하고 그리고 해주공단을 만들고 네. 그리고 원산공단을 만들고 신의주공단을 만들고 해서 사실상의 남북 경제공동체로 가겠다. 아마 5년이면 충분히 거기까지 저는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기회를 놓친 것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 이제 대통령의 시대가 아니라 중통령의 시대로 가야 한다라는 네. 주장을 폈는데 네. 그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통령이라는 건 중산층의 시대, 중소기업과 통하는 대통령의 시대.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지나치게 지금 대기업 위주로 30년 이상 왔습니다. 수십 년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의 그런 대기업 의존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이 강건한 강한 그런 나라로 가는 것이 앞으로의 비전과도 일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분단의 극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것은요. 왜 독일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은 자기들이 전쟁을 저지른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945년 분단 그 이후에 불과 1990년이니까요. 45년 만에 1945년에서 1990년이니까 45년 만에 분단을 넘어 통일로 재통일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동서독 정상회담이 1970년에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동서독이 이제 그 정상회담으로부터 출발해서 동방정책 시행 20년 만에 통일로 갔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분단 80년입니다. 네. 1945년, 2025년 80년이죠. 곧 100년입니다. 그런데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원점으로 네. 되돌아왔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독일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 화해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통일을 지향하는 그 정책은 지속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을 부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단을 선거에 악용해 왔습니다. 뭐 총풍 사건 같은 거죠. 네. 판문점에서 총을 좀 흔들어 달라. 그래서 선거에 유리하게 그런 정세를 이용하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거를 전쟁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비상계엄을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까지 이제 출연했다 말이죠. 거의 끝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분단을 그런 정권이 악용하고 정치 세력이 악용한 그런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은 뭐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텐데 이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다시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외교 안보 남북 관계가 심각해요. 네. 세 가지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첫 번째, 98년 김대중 정부 초기로 돌아갈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네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네. 선민후관, 민간 교류를 먼저 앞세운다. 네. 선이후난,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네. 어려운 건 좀 뒤로. 그다음에 선경후정, 경제 교류를 먼저 하고 정치적인 대화는 좀 뒤로 빼고 그다음에 선공후득, 먼저 줘라. 그리고 나중에 받자 하는 이게 진심, 충심이 전달되면서 북이 이제 수십 년 동안 근친 증오의 관계로부터 이제 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됐거든요. 네. 일단 그걸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게 첫 네. 번째고 두 번째는 북이 걱정하는 걸 해소해 줘야 합니다. 네. 북은 물론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남쪽에 흡수당한다, 네. 붕괴한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흡수할 뜻이 없다,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1장 1조대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는 그런 기조를 분명한
원칙으로 방침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4강 외교의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적대, 북한과 적대하고 러시아와 적대하고 중국과 적대하고 일본을 중심에 갖다 놓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외교안보에 있어서 훼손된 한미 동맹의 신뢰를 치유하고 복원해야 합니다. 네. 지금 가장 충격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었을 것입니다. 네. 민주주의 가치 동맹이라고 해서 어깨 동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쿠데타의 주범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 사람과 친구를 했다는 네. 것이 한미 동맹의 정신적 훼손 상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치유하고 복원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네. 다시 우호적인 협력 관계로 되돌려 놔야 합니다. 이것이 국익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고 우리 국민의 이익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 DJ 정부를 벤치마킹해라. 그리고 북의 걱정, 북의 우려를 해소해 줘라. 세 번째, 4강 외교의 환경을 바꿔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들어봐도 깊이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인데요. 문제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 김정을 친구라고 그러면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뭐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북한의 핵을 또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피지기라는 거 있잖아요. 네.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는 건데 네. 우리가 4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트럼프. 네. 트럼프에게 관심 1번은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돈. 네. 돈.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욕입니다. 네. 명예욕입니다. 다른 대통령은 못하는데 나는 해냈다라는 네. 그런 자기 도취적인 그런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셀 터이고 또 우리에 대해서 관세 뭐 협박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방위로 트럼프 정부를 향해서 트럼프 정권을 향해서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스마트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는 북과 직접 대화를 곧 시작할 것입니다. 1월 20일 취임 즉시 여기서 우리가 줄 것과 취할 이득, 그러니까 우리 국익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명예욕 가운데는 이제 노벨 평화상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히 이 북의 그 ICBM 능력 제거하고 핵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노벨 평화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동북아의 불안정한 정세에서 가장 키는 열쇠는 북미 관계입니다. 북미 네.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국가 가운데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는 딱 하나입니다. 전에 쿠바도 있었는데 쿠바와는 정상 관계가 맺어졌어요. 네. 북미 관계 정상화를 트럼프 4년 동안에 이루어내는 것을 국가 외교의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미 대화와 남북 그 적대 관계 해소가 선순환의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까 새 정부가 세 가지의 방향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과정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대동강의 트럼프 타워를 4년 되면 대통령은 끝나는 거니까요. 네. 신의주에 뭐 트럼프 타워를 세운다든지 이런 뭐 구상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당분간은 최상목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최상목 대행이 경제 전문가여서 경제는 잘할 것 같지만 뭐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상목 대행에게 앞으로 트럼프를 상대한다든지
또는 뭐 외교 안보 분야에서 꼭 좀 도움말을 줄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국민이 원하는 건 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정을 위해서는 주변에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주변 강대국들을 향해서도 적대적인 메시지는 해서 안 됩니다. 네. 윤석열 정권 때 했던 뭐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린다든지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와 함께 싸우겠다든지 이런 적대적인 태도, 또 북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해서 뭐 멸망시켜 버리겠다든지 하는 그런 아주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걸로 2년 반을 지새웠는데 그건 이제 금물이죠. 반면교사죠. 그리고 어쨌든 본인도 최소한의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전공인 이 경제 분야에 집중해서 특히 지금 내년 2025년도 성장률이 1%대로 지금 지난 50년 내 최악입니다. 네. 이것을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 추경이 시급합니다. 네. 추경이. 그래서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 어려울 때 기업과 민간이 어려울 때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00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